내용적인 거는 하나도 건드리질 않았지만 그냥 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부터 합시다. 아리피를 하나 열고 자바인 거 확인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시고 문제를 열고 show files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Ctrl A, Ctrl V 그냥 전체 덮어쓰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출력, 변수, 조건, 반복, 함수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 내용은 이제 공통이라고 봐도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예로 들면 뭐 그냥 대표적인 뭐 자바, 파이썬, C 뭐 이런 식이잖아요.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대신에 자바에서 출력해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C 언어에서 출력해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다른 방법이 있겠죠. C 언어 문법에 맞는 printf 써서 뭐 저것저것 하는 게 있어요. 파이썬에서 출력해봐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대신에 개념은 같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코드 제어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코드 제어를 해야 되고 여기서도 코드 제어를 해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살짝 차이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할 거고 이제 여기서 또 갈려지게 되면은 자바 클래스 객체 계열 또 뭐가 있을까? 뭐였지? 잠시만요. 네, 여기 있다. 객체 배열, 상속, 추상 등등등 이렇게 쭉 있고 또 파이썬에서는 마찬가지로 클래스, 객체, 배열, 상속 또 기본적인 다른 데이터, 비주얼, 바리제이션 이런 거 또는 기타 다른 내용도 많아요. 또 이제 C 언어 계열로 가면은 포인터, 계열, 문자열, 주체, 동적 할당, 정렬, 연결 리스트, 인풋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개념이 더 많고 얘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더 있어요. 뭐 튜플 뭐 이런 거, 딕셔너리 등등 이런 식으로 좀 갈리게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더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있는데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당장 급한 거는 한 요 정도일 거고 얘네끼리는 공통점으로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고 또 차이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얘랑은 비슷하죠. 왜냐면 둘 다 객체지향 언어니까. 얘는 절차적 언어라고 해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 묶음이랑 이 C 언어랑은 차이점이 있는데 C 언어를 보시면 그러니까 언어의 발전 역사가 이런 식이에요.
그 왜 진공관? 진공관이 뭐 진공 상태면 0이고 아니면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초창기 컴퓨터 있잖아요. 엄청 커다란 그런 데부터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C 언어쯤 돼야 사람이 쓸만하다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기계 쪽에 좀 더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얘로부터 파생이 된 언어들입니다. 나머지들은 C 언어를 좀 더 사람에 가깝게 사람이 쓰기 편하게 만드는 이런 언어들 중에서 이제 자바나 파이썬, 뭐 C++, C#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얘한테 있는 속성은 얘네한테서 거의 다 찾을 수 있어요. 대신에 사람이 쓰기 너무 불편해서 좀 숨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포인터, 뭐 동작 할당 이런 걸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 내용은 잊으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직군을 이제 희망할 때 그 직군에서는 자바보다는 이런 거 좀 더 쓰는 거 같다, 따로 더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을 더 추가로 이거에 관련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릴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면접 질문 중에서 단골인 애들이 있어요.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개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또는 뭐 JVM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이런 거. 그런 걸 준비하려면 이런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도 조금씩은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처음 보는 게 있다면 그냥 이런 파이썬 배열, 뭐 파이썬 상속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조합해서 구글링을 한 번쯤은 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 그래서 일단은 자바만 좀 다룰 거니까 그거부터 할 건데, 모든 코드는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변수 조건 반복 함수 출력까지만 알면 웬만한 코드는 해석할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거기서 이제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건데, 얘네들을 이용한 문법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전에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당연히 얘네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특히 지금 독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로 구사할 수 있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출력부터 계속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모자르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용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 투자를 해주세요. 이 기본적인 내용에 좀 투자를 할 겁니다, 저는. 왜냐면 이 기본이라 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시작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 많아요. 여기서 어차피 못 쫓아가요. 그래서 자바 기초에 있어서는 시간 투자를 초반에 꽤나 많이 해주시고, 순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갈 건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랑 섞어서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출력 변수 조건 반복에 대해서는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수업 내용을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데 있잖아요. 프로그래머스 또는 뭐 SW 또는 뭐 점프2 이런 거, 여기서도 들어있는 내용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있는 내용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수업에서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제를 다 내가 내 손으로 풀 줄 안다 싶으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 자료들 찾아서 연습을 하시고, 이것도 모자라다 싶으면은 아까 보셨던 그 제가 뭐 자바 반복문이라고 검색했을 때 예시들 많이 나왔잖아요. 블로그 같은데 그런 거 참고해서 이해하고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런을 눌렀어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여기 어떠한 결과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인사말이 출력됐다. 보다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 출력됐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겠죠. 그죠? 쌍따옴표, 더블 쿼테이션이라고 하죠. 쌍따옴표. 쌍따옴표 밖에 있으면? 이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라 하네요. 여기 보시면 에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에러는 그냥 딱 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에러 났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안 되네 하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이제 많이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main.java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툴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툴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main.java는 이 파일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라고 되어 있죠. 5번째 줄을 뜻해요. main.java 파일에 5번째 줄에 에러가 있는데, 에러 내용은 이래 라고 말을 해주죠. 그죠? 이 소괄호 닫는 게 expected면은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 하냐면은, 여기 이쯤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위치까지 잡아서 알려줘요. 그럼 이쪽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이거 에러 났네 하고서 여기를 먼저 본다? 그럼 한참 찾아야 돼요. 이게 지금 코드가 뭐 한 7줄? 뭐 실질적인 거는 한 4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4,000줄이래요. 이걸 안 보고 눈으로 찾겠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에러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거 무조건 봐야 되는데, 이거 뭐 0단어 이거 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은 그냥 우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쳤기 때문에 자바 관련해서 나올 확률이 적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바라고 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에 마주친 놈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런 거. 그럼 이거에서 힌트를 얻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보는 거죠. 또는 그냥 내가 한눈에 이제 문제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서 다시 돌려보면 이제 이게 틀렸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그죠? 에러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런 과정이 그냥 무수히 많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거 여기 틀렸어, 고쳤다, 안 돼요. 이게 진짜로 정상 작동되는지 알아보려면 실행을 한 번쯤은 해봐야지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아까 왜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이거 한 칸 아닌가 싶어가지고 2개 붙여놨었잖아요. 이 블록 하나당 얘가 이 격자무늬 한 칸을 이동하는 게 아닌가? 라는 가정을 하고서 2개 붙여놓고 나서 테스트를 하니까 이거 진짜 한 칸이었구나가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이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싶으면은 고친 다음에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당장은 이 파일 건드리지 마세요. 이 파일명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이쯤? 여기 살짝 하이라이팅 되잖아요. 이거 클릭한 다음에 디폴트 네임 어쩌고저쩌고 바꾸면은 다른 데 클릭하면 얘가 알아서 좀 파일명에 바뀌고 저장을 새로 해요. 이 정도만 건드리세요. 파일, 뉴 파일, 리네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하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은 여기 돼요. 여기 왼쪽에 이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마이리플스 가면은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아 내가 새로운 걸 저장을 해야겠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막 이런 거 친 다음에 런 누른 다음에 얘를 끄면은 이전에 내가 저장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전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끼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남겨야겠다 싶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기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내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면 그냥 create 하시면 됩니다. create 자바 선택해 주시고 create REPL 이게 좀 깔끔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전에 내가 저장해 놨던 거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 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해봤을 때 얘가 그냥 10번 나오면 된다는 건데, 이거 10번 어떻게 하지는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셨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쓰면 10번인가? 이거 그냥 10줄 쓰면 10번인가? 이 한 줄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 이 콘솔에서의 한 줄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 그냥 이거 10줄 쓰면 10번 나오겠다,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10번 쓰면 얘는 에러인데 그럼 이 문법은 틀린 건가 보다 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른 방식으로 10번을 써주면 아 이것도 10번이네 가 되는 거잖아요. 뭐 한 줄에 하나씩 이런 거 조건이 안 걸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풀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요. 뭔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 정도면 돼요. 지금은 굉장히 기초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출력. 여기서 system.out.println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써준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구는 콘솔에서 볼 수가 있다, 이거면 충분해요. 지금 이해되시죠? 얘는 출력문입니다. 프린트잖아요.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프린터기는 그냥 출력기죠. 문서 출력기죠. 그렇죠? 여기서는 화면에 출력하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면은 모니터를 의미하고요.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콘솔에 뜨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게 만약에 없다면 콘솔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겠죠.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여기 얘네들은 뭔가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랑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맞죠? 얘는 진짜 나와라 해서 나온 거고, 이게 없다면 그렇죠? 그냥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고 그냥 끝났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제어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모양 자체를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가정을 해도 클래스 대문자 메인 퍼블릭 스태틱 보이즈 소문자 메인
그리고 시스템 점 아웃 점 ln 파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얘는 안 외워도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걸 외워주세요가 아니에요. 얘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클래스 뭔지 몰라도 되고요, 메인 이거 뭐 말하는지 몰라도 돼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대신에 얘가 메인 클래스다, 얘가 메인 메서드다, 이거 두 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뭐 스트링 악스 이런 거, 얘네들은 진행을 쭉 해 나감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 퍼즐 맞추는 거 마냥 좀 나중에는 조합이 될 거예요. 내용적인 조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진도 나갈 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은 좀 알려드릴 거고요. 화면에서 만약에 이런 문구가 보인다면 아 얘가 메인 클래스야, 얘가 메인 메서드야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인 클래스랑 메인 메서드랑 생긴 게 비슷해 보이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얘네끼리의 차이점은 뭐죠? 메인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의 차이점은 여기 저는 여기 띄어쓰기 2번 했어요. 띄어쓰기 2번. 여기서는 인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덴트, 뭐 인덴션, 뭐 들여쓰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는 지금 들여쓰기를 안 한 상태고요, 얘는 들여쓰기를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create 리플을 했다고 볼게요. create 리플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모양이 제가 방금 쓴 거랑 똑같죠? 보시면 여기 들여쓰기 했잖아요. 얘도 이건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여쓰기 규칙은 중괄호가 결정합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중괄호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 중괄호 하나, 둘, 셋, 넷. 대신에 얘랑 짝이고요. 얘랑 짝이에요. 한 쌍이에요. 한 쌍. 하나가 없다면 얘는 뭐라 합니다. 저 또 에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문법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러면 뭐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보셔야 되는 모양은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모양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괄호가 결정짓게 될 건데, 자, 메인 메서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메인 메서드 입장에서 봤을 때 메인 메서드를 감싸는 중괄호는 몇 쌍? 한 쌍 있는 거죠. 그럼 얘는 한 번 들여쓰기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인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감싸는 중괄호는 없죠. 그래서 얘는 들여쓰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그래 이런 거 쓰고 싶어요. 제가 당장 여기다가 이렇게 썼대요. 그럼 얘는 틀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출력문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감싸는 중괄호는 총 두 쌍이잖아요. 이렇게 한 쌍이랑 이렇게 한 쌍이랑. 그래서 얘는 하나,
개 들여쓰기를 해줘야 올바른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자동 생성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보시면 여기 지금 약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위상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띄어쓰기 2번이고요 탭 1번이에요. 탭 1번. ESC 밑에 있는 거 탭 1번.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맞춰지는데 여기서 얘는 맞는 모양이에요, 틀린 모양이에요? 왜요? 그죠? 얘 입장에서 보나 얘네들을 감싸는 중괄호는 총 2쌍이잖아요. 그럼 얘도 2번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얘는 좀 진짜 병적으로 지켜야 돼요. 나중에는 자동 정렬을 쓰겠지만 그게 안 먹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시고 일단 10번 출력 이 문제는 해결을 한 거고요. 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뭐 명칭들 들여쓰기 사용법 같은 걸 한 건데 제가 아까 이런 슬래시를 썼어요. 얘는 주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석은 그냥 메모예요, 메모. 얘는 코드로 치지 않아요.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이 실행기가. 그래서 내가 뭔가 남겨놓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슬래시 2개.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그럼 한 줄 주석이에요. 또는 쉬프트 누르고 방향키 위아래로 이렇게 줄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내가 선택한 줄들이 전부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컨트롤 슬래시. 이거는 다른 툴 가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컨트롤 슬래시로 주석을 해제하고 주석을 부여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이어서 해보자면 얘는 메인 클래스, 얘는 메인 메서드, 그리고 얘는 그냥 출력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출력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한 줄이 그냥 싹 다 이 결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특정 문구를 쓰고 싶다면은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쌍따옴표 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내용 그대로가 눈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 줄에 뭘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 결론이에요. 이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짝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 설정은 어디서 했냐면 여기 인덴트 타입, 인덴트 사이즈. 그래서 탭 한 번만 눌러도 이렇게 2칸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8이다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한 번에 8칸. 그래서 얘는 스페이시스 2로 놔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10번은 있고, 두 번째 문제 정답까지 했네요. 두 번째 문제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있죠.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복붙을 했을 때 문제 요청사항은 똑같고요. 조건은 이걸 한 번만 써달라니까 이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system.out.println은 여러 번 쓰여진 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10개 써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10번 써주면 10개가 주르륵 다 나올 거니까. 이것도 10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3개만 합시다. 이게 몇 개인데는 이 안쪽에다가 번호 같은 걸 부여를 해준다면은 쉽게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내가 3개까지 썼구나는 얘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보시면은 1, 2, 3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규칙입니다.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어떠한 조건문이나 반복문 같은 다른 특이한 제어문 같은 게 없다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읽어드리면 돼요. 얘도 똑같이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뭐 2, 3일, 2, 1, 3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 2, 3 몇 번 실행하든 똑같이. 얘는 선택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메인 메서드 안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참 그래, 이거 세미콜론만 없어도 얘는 또 뭐라 할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이 에러 메시지가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이제 좀 이렇게 해놓을까. 보시면 main.java 파일에 main.java 여섯 번째 줄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이 expected다 라는 거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얘를 안 보면은 그냥 뭐 지금이야 이게 구별이 가능하지만 이 코드량이 좀만 더 늘어나면은 그냥 눈으로 못 찾는 상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힌트로 역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틀린 부분에 있어서. 이 세미콜론은 이 문장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온점 찍잖아요. 이 역할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줄이 있는데 중간에 세미콜론이 빠졌다면은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어요. 중간에 한 번 끝난 걸 얘는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서 이상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콘솔에 보이는 이런 문구들을 약간 뭐랄까 문법 보조 선생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지 않고 공부를 해도 되는 이유는 얘가 알려줄 거니까. 얘가 알려주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되게 간단한 이런 문법에 관해서만 알려주는데 이게 좀 더 오류 메시지가 복잡해지고 뭔가 요구사항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 됩니다. 보고 나서 추적해서 내가 이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거 역슬래시 문제를 보시면 조건이 뭐 이렇게 붙어 있고 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슬래시고요. 그 물음표랑 짝인 거 슬래시, 그리고 역슬래시입니다. 슬래시 그냥 반대라서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는 한글 키보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원 표시가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키보드 이제 그 뭐냐 자음호음 없는 거, 한글 자음호음 없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빠지는 게 많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슬래시, 얘가 역슬래시. 얘랑 짝이 되는 거는 얘는 이제 버티컬 바라고 해서 그냥 수직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힌트도 있고. 보면은 아까랑은 모양이 다르죠. 이 결과랑
이 결과랑은 아예 다른 결과예요. 왜냐면 중간에 줄바꿈이 한번 됐기 때문에. 그냥 안녕 둘 다 똑같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다른 결과를 말해요 얘는. 그래서 아 참 그래, 이거 이전에 한 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기 클리어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숨어요.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휴지통 모양이 나올 거예요. 클리어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중간에 줄바꿈을 수행합니다 얘는. 그래서 만약에 안녕하세요를 치는데 얘는 한 번만 쓰라잖아요. 한 번만 썼어요. 근데 역슬래시 n을 이용해서 줄바꿈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준다면, 그죠? 얘가 없는 이 결과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는 그냥 한 줄에 쭈루룩 다 나왔잖아요. 얘가 없다면 이렇게 나오고, 얘가 있다면 그 결과는 줄바꿈된 결과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총 10번만 써주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문제 푼 거 같은데 싶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한 거 같다 내가. 그러면 딴 거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줄바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얘는 그냥 강제로 줄바꿈이 됩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 안녕 줄바꿈 하세요를 결과로 얻겠구나 를 예상하고 실행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섞어서 쓰면 그런 거 테스트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를 예측을 해보고 실행 결과랑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예상한 거랑 얘가 실제로 수행을 한 거랑. 그래서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말은 뭘 뜻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안녕과 하세요는 얘 때문에 줄바꿈이 됐을 거고, 이 하세요와 그 다음 안녕은 중간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린트 ln 때문인가? 뭐 때문이지? 는 테스트를 해봐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자동 줄바꿈이에요. 이거 하나당 한 줄, 얘 하나당 한 줄. 그래서 옵션이 몇 가지 있어요. 프린트 ln에서 ln은 그냥 라인을 뜻해요. ln이 만약에 빠지고 여기 프린트까지만 쓴다, 그럼 얘는 줄바꿈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이때 내가 만약에 뭐 줄바꿈을 해줘야겠는데, 그럼 여기에 이런 뉴라인 개행 문자라고 해요 보통. 이런 걸 넣어주면은 줄바꿈이 될 거고, 이게 싫어 그러면 여기다 ln을 써줘도 얘는 줄바꿈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이런 문법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뭘 하기 전이에요. 이건 그냥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자바에는 어느 정도 규칙이 정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자바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바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좀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갖다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가 정해놓은 룰에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룰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이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안녕하세요 출력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이거 쭉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만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제가 그 부여하는 시간과 풀이가 끝나면은 이렇게 열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열면은 그 해당 문제의 바로 아래에 정답이 이렇게 들어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여기 아까 제가 저장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 밑에 정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답 보는 방법은 문제 가져오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쇼 파일스 열어보시면은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내가 이걸 처음 본다 또는 이제 좀 잘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은 아예 참고하지 마시고 정답은 그냥 내가 잘 했는지 검산용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얘는. 그래서 뭐 저장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